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를 2023년 2월에 졸업한 국민대학교 AI 디자인학과 2, 3학번인 장하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를 올해 2월에 졸업한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를 다니고 있는 김예진입니다. 저도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를 올해 2월에 졸업하고 지금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최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자율전공에 일단 합격을 했고, 그다음 한양대학교 1위과 영상디자인학과에 합격을 한 다음 국민대학교 AI 디자인학과를 최종 합격하여서 최종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생활예술학과,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그리고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자율전공, 그리고 홍익대학교 본캠 디자인학부에 합격을 해서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그리고 동덕여대 문화예술경영, 그리고 홍익대 세종캠퍼스 자율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를 합격해서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생기부를 정말 열심히 짜임새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세특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실 수 있게끔 저는 활동을 최대한 구체적이게 한 다음에 좀 기록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저의 생기부 하나의 주제에 맞게 그런 활동들을 주로 찾아 나가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나중에 서류를 쓸 때 서류에 어떤 활동들이 저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모르겠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서류 쓸 때 서류 시즌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활동했던 것들이 서류 쓰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도 디자인적으로 제가 많은 사고를 하고 뭔가 저만의 디자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1, 2, 3학년 때 있었던 활동들을 각 매년 말에 있었던 포트폴리오 대회에 참가를 해서 활동을 정리를 했었던 점이 면접 볼 때도 그렇고 활동 보고서를 쓸 때 굳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지 않아도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었고 또 나름의 정리를 하면서 제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AI 디자인학과 면접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왜냐면 제 생각만큼 흘러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돌발 지문도 많이 받아보고 돌발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수님들은 정말 저의 학생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면접 실제 상황에서 모두 떨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면접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일단 홍익대학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면접과 다르게 자기 가번호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되게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됐다는 점이 조금 힘들게 느껴졌고 또 면접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되게 엄청 친절하셔서 되게 준비해간 것들을 다 말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인상과 이제 나올 때 인상이 많이 달랐었는데 처음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면접을 보기 위해서 교물 딱 들어섰을 때 너무 안개가 져 있고 이래서 되게 딱딱하고 무섭고 그리고 크고 이러니까 겁이 많이 질려 있었는데 막상 면접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근데 또 면접관 분께서 가운데서 이렇게 엎드려 계셔가지고 전 어떡하지? 너무 뒷번호인가?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면접에 들어갔었는데 또 제가 준비했던 모의 면접 질문이 나오고 긴장이 약간씩 풀리다 보니까 그분도 이렇게 점차 일어나셔가지고 제 얼굴을 바라봐 주셨던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많이 만족을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정말 널 한국조형예고에 보낸 건 나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디자인적인 기회도 많고 정말 미술에서 그냥 일반고에서는 별로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쉽게 많이 접할 수 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되게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과였는데 제가 디자인과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하다가 좀 힘들거나 지치거나 할 때 공예 교실에 놀러 가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물레도 돌려보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디자인과라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 뭐 목공예라든지 금속공예, 또 이제 다양한 그런 물레라든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조금 미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3년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디자인 활동을 앞으로 해나가다 보면 혼자서 해야 하는 개인 작업이 많은데, 학교 3년 활동하면서는 제 주변 친구들과 함께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제작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과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친구들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또 재밌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열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2학년 때 저희 둘이가 같이 팀을 했었거든요. 그때 주제를 코로나 블루를 중심으로 잡아서 명언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키오스크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거든요. 그래서 예열 프로젝트 디자인에서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디자인에 대해서 계획서랑 조금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출한 다음에 정말 선생님들과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거에 맞게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열전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제 예열전이 자기가 1년 동안 준비한 작품들을 학교에 전시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작품들을 제작을 해서 전시하는 그런 1년의 마무리를 하는 전시회였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작품이 걸리면 되게 성취감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작품도 구경하면서 되게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전시여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전이라는 전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시가 생기게 된 계기가 1학년 때 1학기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를 못 나오다 보니 친구들의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서 1학기 여름방학을 끝내고 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방학 동안 친구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뽐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능력치 같은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약간의 자극도 되면서 그런 전시 활동을 직접 기획해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그런 전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내내 다른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른 동아리를 한 걸 후회하지 않고 정말 생기부를 넓게 봤을 때 1학년 때는 정말 제가 흥미가 있었던 연극부에 들어가서 뭐 상황이나 시나리오를 짜는 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고, 2학년 때는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어 영화의 이제 시나리오도 맡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 심화 제작 동아리를 이제 들어갔었고, 3학년 때는 이제 정말 제가 이거를 실현할 수 있고 조금 구체화할 수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어서 융합 디자인 동아리를 들어가서 실천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3년 동안 큐레이팅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1, 2학년 때는 이제 큐레이팅부에 맞게 전시를 기획하고 제가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활동을 위주로 했었고, 3학년 때는 조금 제 전공인 디자인이랑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3학년 때 전시를 관람하는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전시 관람 보조 장치를 디자인을 해서 조금 제 전공이랑 큐레이팅부라는 이 회화적인 그런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3년 내내 이제 방송반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차피 고등학교 3년 내내 미술 고등학교에 왔으니 미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니까 동아리 하나만큼은 그래도 돌파구 느낌으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송반에 지원을 했고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강당 갔다가 방송실 갔다가 운동장 갔다가 정말 이곳저곳 뛰어다니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방송반 노예처럼 활동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그 방송과 미술이라는 연결다리의 역할을 방송반 동아리가 해준 것 같아서 또 되게 나름 신선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 시즌에 이제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좀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전 그래서 선생님들께 다 이제 서류 시즌에 조금 제품 디자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품 디자인 선생님께 찾아가서 같이 상의를 통해서 피드백 후 수정하고 좀 회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면 회화 선생님께 같아서 부탁을 했고 그래서 각각 선생님들께서 정말 저희 서류 시즌에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새벽 2시에도 전화 오셔서 정말 생기부 보완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전 정말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면접 시즌에 가장 감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면접 같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그런 걸 되게 제가 긴장하는 성격이라서 많이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2주, 3주 동안 선생님들과 같이 모의 면접 준비를 해보면서 저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실제로 실전에 들어갔을 때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도 울컥하는데 항상 선생님께 학기 말에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항상 학기 말이 되면 이때까지 1년 동안 내가 해왔던 활동이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굉장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항상 학년식 문을 열고 선생님께 이런 고민 상담 같은 걸 하면 따뜻한 차랑 그 간식 바구니를 내주시면서 저의 고민을 굉장히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고마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대학교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에서 많은 디자인 툴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정말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하나하나 파일 여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거든요. 진짜 어떤 학원보다도 정말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기에 저는 이렇게 많은 디자인적인 좀 기초 그런 툴, 사고방식 그런 거 배우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되게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는 부분도 많고 혼자서 시작해야 되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 보니까 그런 대학에서 수업하는 내용들을 미리 좀 경험하고 갈 수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고 특히 학교에 이제 미술사 수업, 지금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의 미술사 수업이라든지 디자인 공예 워크숍 수업이 지금 대학에서 강의 듣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교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시설, 풍부한 자원. 지원, 풍부한 지원. 진짜 이제 뭐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 이런 거를 학생이 돈을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교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원해 주셨던 부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었고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재료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구매 이런 게 생각보다 짜잘짜잘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제 용돈에서 깎이다 보니까 그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선생님들이 정말 디자인 선생님, 공예 선생님, 회화 선생님, 사진 선생님 다 계시기에 저는 정말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발전시킬 기회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 어떤 시설, 기자재 같은 것들이 정말 잘 구비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직접 사용하면서 전공 수업이라든지 어떤 실기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사진 수업이나 목공 수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카메라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목공 수업에는 이제 뭐 전기톱 같은 것도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교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공이 분리되지 않아서 저희가 선택해서 여러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가 디자인과가 아니고 학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넓은 전반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유리공예, 칠보공예, 시각 컨텐츠 디자인, 굿즈 디자인 정말 다양한 경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가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의 경험치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공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 지식으로 많이 잘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입시를 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입시 끝나고 나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정말 놀 시간이 너무 많고 그것보다도 이제 정말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한다는 게 정말 저는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3년 입시를 정말 좀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입시를 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 내 성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약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시점이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꿋꿋이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 친구들을 되게 경쟁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들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뭔가 떨어졌을 때 슬퍼해주고 합격했을 때 기뻐해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뭔가 혼자였다면 이만큼까지 못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다 같이 뭔가 격려해 나가면서 입시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대학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앞에 닥쳐있는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이겨나가다 보면 어느새 대학 입시라는 결승점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성장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좀 긍정적으로 대학 입시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말하면 우리가 밥 사줄게. 네. 얘들아, 얘들아 서울 오면 밥 사줄게. 둘, 셋, 화이팅!